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F 소나타 LPG 차량에 대해서 한번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거에 또 앞서서 준비한 이제 부분이, 제가 유튜브 시작한 2017년 7월 경에 제가 많이 했던 그 내용들인데요. 한 대충 10가지 정도 제가 이제 주의사항이나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봤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편만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려고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좀 안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의사항이나 이제 꿀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시세 공부를 안 하시면은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비싸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딜러들은 항상 똑같이 모든 분들한테 잘해준다라기보다는 어떤 분한테는 남기고, 어떤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잘 아시는 분한테는 못 남기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분께는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낌새를 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매회 매차 요 부분은 말로써 강조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를 차를 소비자분 시선에서 고르시면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사진에서는 다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사진만 보시고 고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액 상한선을 두고 억지로 좋은 차를 좋게, 안 좋은 차를 좋게 보려고 해석하시는 분이 좀 많으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점도 고르고서 좀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좀 이제 직접 고르실 때 소비자 시선에서 이제 이 차 좀 이제 눈여겨 보셨다가 좀 나중에 금방 팔릴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를 좀 올리더라도 싸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로수를 올려서 금액을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구매 패턴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점이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시는 분들, 기다리더라도 갑자기 싸고 좋은 차가 나타난다라거나, 이거 조금 이제 저번에도 봤는데 아직도 있으니까 금액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망설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제 다음 순서에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그러니까 한 보름 이내 차량들은 조금 금액을 약간 높게, 이렇게 판매자도 갖고 오자마자 차가 괜찮으니까 조금 이제 금액을 높게 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금액이 좀 낮아지려면 한 보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무조건은 또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 금액을 바로 좋은 금액으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난 거 말고, 3개월 지난 거는 안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무조건 거르는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너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보다는 한 보름 이후, 한 2달 이내, 이런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 맨 밑에 날짜를 보면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 날짜가 들어온 날짜라고 미뤄 짐작을 해봤을 때 한 보름 지난 차에서 한 2달이 좀 안 된 차가,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중고차 구매하러 가실 때 리프트나 시운전을 하고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가 간헐적으로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프트나 시운전을 해도 좀 이제 약간 당장 작거나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분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조금은 더 낫기도 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안 보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보고 구매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안 해드리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리프트와 시운전을 무조건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한번 세 번째 안내해드릴 부분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리프트나 시운전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프트, 시운전 다 괜찮았는데 며칠 뒤에 조금 나올 수도, 작거나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금가라는 얘기는요, 매입을 해서 소유하고 있는 딜러가 실제로 받을 금액입니다. 그리고 코드가가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딜러 전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코드가라고 합니다. 그 금액에서는 보통 대부분 조금씩은 뭐 한 10만원 이상씩은 무조건 거의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작, 금액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거의 모든 전산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산 기능을 환경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중고차가 금액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금액이 처음에는 약간 조금 기대 심리가 조금 들어있는 금액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매단지 들어온 지 보름을 좀 넘어서 한 달 전후 된 중고차, 그러니까 2달이 조금 안 됐거나, 이거는 그냥 알고만 가시면 좋은 거지 무조건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3달 이상 된 중고차는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번째, 1일 이체 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매매단지에 가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막상 와봐서 결제를 하시려고 보니까 걸린 거예요. 그리고 뭐 보안카드를 집에 두고 오셨다라든가, 아니면은 1일 이체 한도가 막혔다라든가, 600까지는 되는데 뭐 나머지는 CD기에서 뽑아야 되는 불편함, 그 다음에 그조차도 한도가 70만원 이하로 낮아져 갖고 돈이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으시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한 번에 이체를 해본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난 나온다, 난 통장에 돈도 충분히 있고 예전에 1년 전쯤에 이체 해본 적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1년 동안 큰 이체를 안 하시고 거의 모으시기만 했다라든가 자동 이체로만 하셨다라는 분들께서는 꼭 매매단지 방문하시기 전에 1일 이체 한도를 충분히 넓히시거나 확인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가격의 상한선은 뚫리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리 예상하고 오신 그 금액이 1300이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그 1300이라는 그 금액에서는 항상 뭔가 이전비가 내지는 이제 등취득세는 어느 정도 계산을 했다. 근데 잘못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낮게 1300짜리를 구매하는데 그 이전비가 그냥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100만원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매도비가 있고요. 33만원 정도의 매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딜러한테 줘야 되는 부동산 복비 개념에, 그러니까 매도비를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수료는 이제 복비 개념에, 이제 부동산 복비 개념에 따로 있는 거고, 매도비는 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1333만원이었던 차를 구매를 하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매도비를 33만원을, 차 가격이 1300이고 매도비를 33만원을 따로 주면은 이게 왜 또 이중으로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비는 그 안에 좀 이제 약간 관리비용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있는데요. 예전에는 차량 가격의 일부였던 부분이 차량 가격이 저렴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매매상,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던 뭐 5만원, 7만원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따로 커진 겁니다. 씨앗은 차 속에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와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매도비는 차량 가격의 원래 일부였던 부분이 좀 떨어져 나와서 커진 부분이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뭐 13만 3천원, 뭐 17만 9천원 뭐 이랬던 부분이 뭐 21만 뭐 3천원, 7천원, 뭐 27만원 이렇게 점점 불어나서 지금 차종 불문하고 33만원 정도 매도비를 받는 상사들이 거의 99%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매도비도 그렇고 말이 길어졌는데, 차 가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 가격, 등취득세, 뭐 공채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전비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매도비,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성능 책임 보험료는 뭐냐 하면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갑자기 5월 한 15일 정도의 뉴스에 나왔던 이제 뭐 시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딜러들은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갑자기 뭐 중고차 보증에 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해갖고 만든 거예요. 갑자기 통과가 되었고 6월 1일부터 급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딜러들이 이제 머리도 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좀 이제 문제도 심했었는데, 그 전에는 고객님 분들께서 구매를 하셨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차를 구매한 지역의 성능장으로 갖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은 양심 있는 딜러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기존의 하자 부분이라고 보인다면은 좀 이제 금액을 보태드리던가 아니면 좀 지원해드리던가 전액을 내드리던가 뭐 이제 얘기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운행이 된다면은 갖고 와서 이제 보증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구매하신 분께서 좀 먼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운행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멀리 가기에는 불안하다.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제 빈도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데 간혹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올라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좀 조치를, 좀 행정제도를, 그렇게 법적인 제도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10,000원이든 몇천 원이든 뭐 5만원, 6만원, 심지어는 뭐 20만원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차량에 따라서, 그리고 플러스 연식, 키로수, 그리고 사고 유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19만 9,999km까지 나오는데 아무리 연식이 짧다고 하더라도 20만 km가 넘어가면은 성능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보통 들어가는 비용은 느낌상으로는 2, 3만 원대부터 한 5, 6만 원대까지가 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제가 이제 키로수 짧은 차 위주로 좀 많이 팔다 보니까 키로수가 이제 많은 차량은 20만 원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점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타이어 교환을 왜 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남이 타던 그대로의 중고차다 보니까 새 차처럼 만들어지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너무 달지 않는 이상이야 타이어는 기존에 타시던 분이 타던 그대로 물려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타이어 교환을 또 두 짝이든 네 짝이든 하셔야 될 때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엔진, 미션, 브레이크 오일 이 세 가지랑 그 다음에 냉각수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50만원 전후가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썬팅 해야 될 수도 있고, 블랙박스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후방 카메라 없으면 후방 카메라만 다실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봐서 내비게이션 매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예비를 하시고, 아니야, 나는 이거 다 달려있는 거, 다 싹 다 교환되어 있는 거 살 거야. 이게 좀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좀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용을 예비를 해놓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갈 필요는 없어요. 보통 보면은 엔진 오일만, 그 다음에 타이어 2짝 정도,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만 교환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비용을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한 3, 4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50만원 이상 들어갈 확률은 조금 미리 예방 수리를 엄청나게 하려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미리 예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일주일 보험을 보통 매매단지 가시면은 좀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99%일 겁니다. 왜냐? 1년짜리로 하려고 하면은 매매단지 그쪽에서 하시려고 하면은 좀 비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저는 아시는 분 계셔갖고요, 얘기 다 해놨고 차량 선택이 되면은 그 차량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막상 보시면은 좀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보통 2, 30분 아무 말 없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다려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막상 기다려보니까 30분 넘게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짜리 보험을 일단은 드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뭐 한 경력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1, 2, 3만원 내로 좀 해결이 되실 거고,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5, 6만원 나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 26세 미만이신 분들은 한 11만원? 13만원 이렇게도 나오실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략적으로 한 1, 2, 3만원 내로 나오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한 2만원 전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거 내시고 이전이 한 다음날 내지는 다다음날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전이 다다음날 내지?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주말이 꼈다라든가, 아니면은 서류 신분증을 좀 미비됐다라든가, 아니면은 등본상 주소지가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루가 더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일주일 보험을 그렇게 하시고 이전이 되면은 그때 1년짜리로 중복으로 드신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짜리는 해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몇천 원으로 빨리 이제 출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괜찮다, 기다리겠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기존대로 1년짜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제 차량을 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날씨도 요즘에 좀 해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치고 그러면은 일주일짜리 보험을 드실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중고차를 고를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 정직할 것인가, 어떤 데에 가서 내가 구매를 하는 게 좀 나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차가 필요함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차를 사지,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누구한테 사지, 이렇게 분류가 나눠질 텐데요. 딜러를 고를 때는 매물을 이제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이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한 대 한 대 이렇게 보여주는 그 유튜브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깎이기 전 금액으로 딜러 전산 금액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깎일지 딜러들이 또 많이 알려줍니다. 보통은 한 2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한 30, 40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6, 7, 80 정도 빠질 수도 있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더 빠질 확률이 조금은 늘어나고,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차량 가격이 떨어질수록 2, 3, 40 정도 빠질 확률 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러를 고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분류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추측컨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조금 이제 차량 가격에서 남기려고 할 겁니다. 7명, 8명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또 따로 받고, 수수료 없다라고 해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했거나 한 대 내지는 두 대만 금액을 올려놨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정보를 습득을 좀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께서 보험 개발원의 보험 이력 조회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딜러들은 보통 참고만 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 이력 조회를 했을 때 뭐 100만원 이내에 뭐 부품값 얼마, 공인비 얼마, 뭐 도장값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를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는데, 보통 한 건당 300이 좀 넘어가면은 좀 큰 사고다 라고 보여지고요. 한 건당 100만원 이하의 한 40에서 한 70 정도에 되는 건수는 그냥 뭐 판금 도장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범퍼 조금 톡 해갖고 좀 보험처리 했겠구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모르시는 그런 이제 지식 속에서 작은 걸 보고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좀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좀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알고 보면 큰 부분인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믿을 만한 딜러 한 명 딱 골라갖고 그냥 믿고서만 구매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도 저도 너무 끝으로 가지 말고 조금 이제 가운데에서 작은 거를 크게 보지도 말고 큰 거를 작게도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세 공부 하시는데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세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쪽 제일 저렴한 쪽을 이제 타겟으로 잡고 여기서만, 여기 이만큼 속에서만, 네? 이만큼 속에서만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로 갈 필요는 없어요. 가운데 한 이쯤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는 10만이 넘으면 안 되고 넘어도 상관없고 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짧은 쪽에서 금액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옵션은 좋아야 되고 색깔은 흰색이어야 되고, 흰색 아니어도 돼, 쥐색, 검정색도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뭐 썬루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데 뭔 있었으면 좋겠고, 금액은 무조건 이 안에서 해결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 텀 속에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8분이 이 속에서 헤매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가운데, 제가 적정 시세를 가끔 이제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적정 시세 안에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 LF 소나타 LPG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시세는 최소 한 1100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고, 좀 많이 쓰시면은 1300, 1400 그 사이, 1100에서 1400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데? 난 1000 이하로 구매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1000만원 이하로 LF 소나타 LPG 구매하셨는데 키로수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렌트 이력이 있을걸요? 렌트 이력이 있고 색깔은 약간 좀 애매한 색깔에다가 키로수는 한 12, 13만 좀 넘어가고, 차 괜찮던데? 깨끗하고, 알고 보니까 사고 좀 있고, 좀 이제 엔진 소리는 디테일하게 들으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1000만원 이하가 또 무조건 안 좋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고차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적정선은 1100에서 1300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옵션을 너무 과하게 보시면 또 1400, 1500 연식도 올리고 키로수는 낮추고 옵션 좋게 하고 썬루프 필요 없는데 그냥 뭐 옵션은 이거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시트는 무슨 색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차도 안 나올 뿐더러 비쌉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를 1300 밑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300? 그건 너무 비싼데?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일단은 전체를 보니까 수도권 전체에 현대 소나타, LF 소나타 등급 체크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이트에서 메모를 보실 때 등급은 체크하지 마시고 금액 순으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싼 것부터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 있는 차만 편의상 보기 위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고는 단순 교환이 몇 개 있어도 같이 나오는 무사고, 완전 무사고만 체크한 게 아니고 단순 교환 몇 개가 있어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성능 점검 있는 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봤는데 지금 수도권 전체를 보니까 여기를 지금 봤는데요. 수도권 전체로 보니까 지금 조건은 10만 킬로 미만으로만 오늘 볼 겁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키로수는 사실 8만 이하거든요. 8만도 조금 이제 많은데 왜 많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조금 이제 장고장들이 조금 올랑말랑할 키로수 대가 한 7, 8만이에요. 근데 일단은 10만 킬로가 많은 분들께서 기준이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10만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212대에서 키로수를 무제한으로 봤었을 때 212대에서 94대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색, 뭐 예를 들어서 흰색만 봤을 때는 대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흰색만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한 94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만이 좀 안 되는 8만 9천 킬로짜리 차에 계기판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를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딱 8만이라고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8만 8천 이러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 딜러분들께서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비게이션은 싸제인데 이분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없이 오디오인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핸들 리모컨과 호환은 상관없이 그냥 다급하게 상품화하기 위해서, 메리트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안 좋은 내비 굴러다니는 거를 끼고 후방 카메라를 그냥 받고 파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이 핸들 리모컨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 이렇게 사진을 보기에 앞서서 항상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봐야 되는데요. 들어온 날 다 필요 없고 들어온 날짜를 보는 거예요. 7월 달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보는 게 낫다. 그러면 몇 월 달부터 보는 게 낫느냐? 한 9월, 지금이 11월이거든요? 10월, 9월. 그러니까 이 9월 정도는 9월 1일 이후 것 정도는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고르기 쉬워졌죠. 쭉쭉쭉 렌트 이력이 있든 없든. 이것도 7월 있든 없든. 성능 이렇게 9월부터는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성능부터, 사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능부터. 검사 날짜 지나 있다. 5월이다. 요거는 역시 5월 달에 들어왔다가 왠지 재성능 받았을 확률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검사 과태료 나올랑 말랑 하면은 검사를 받기에 보통은 이제 사무장님 분들께서 알려주실 때가 또 있거나 아니면 갱신할 때가 있거나 한데, 좀 이제 4개월이 지나면은 무조건 재성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또
애매한 거는 끄고, 다음 요차 10월달, 지금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에 앞서서 성능을 보면은 이렇게 검사 날짜가 여유 있는 차, 임박하긴 하더라도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까처럼 2020년 5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들어온 지 오래됐다가 재성능을 받았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싼 거를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 방법이 라는 거예요. 렌트 이력은 있다. 이 가격은 웬만해서는 렌트 이력이 거의 99%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이하로는. 쭈르륵 보면은 사고는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문 두 짝만 깔끔하게 교환됐을 확률보다는 이 8번도 판금 내지는 이 6번인 D 휀다까지 좀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휀다라든가 앞핸다라든가 뭐 그렇게 추측이 되고, 여기가 다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고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되겠고, 맞죠? 여기 쿼터, 뒤, 필러 패널, 뭐 가운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6번이랑 여기 14번 사이에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미세 판금이 들어갔다. 원래 그림에 있었으면은 차 시세가 더 싸게 팔아야 되거나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밑으로 빼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모든 차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를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하죠. 그러면 뒤에도 이게 남발을 떼놨다 라는 거예요. 좀 이제 남바가 그래도 좀 뒤에가라도 있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남바가 가끔 떼져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나라에서 상사로 이전을 치게 되면은 임시로 이전하는 거니까 상사 이전비를 좀 싸게 받습니다. 손님분들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은 대충 한 7% 정도 들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전비가 상사가 더 싸기 때문에 못 타고 다녀야 된다, 상품차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남발을 일단 상품차들은 떼놓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가끔 남바가 없는 차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능부터 봐야 되는데, 들어온 날짜는 지금 거의 임박했고요. 렌트 1억 이 가격대는 다 있고, 자세히 보면은 사고 부위는 없다라고 되는데 이런 차들이 보험 이력 조회 보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밑에 들어온 날짜 10월달 되어 있습니다. 점검자 의견란은 뭐라고 적혀 있는데 뭐 별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판독 불가다. FRP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제 약간 조형이 돼서 순정이 아닌, 철 부분이 아닌 부분이 원래 순정 부분이 아닌 볼트 체결 방식으로 이렇게 나사가 돼 있는 부분에서 볼트 풀림 현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일 것 같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판독이 좀 어렵다라는, 그냥 중고차 특성상 의례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연식이면은 성능 책임보험료가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대충 2만원 이 정도. 이제 차량의 상태를 사진으로, 이게 옵션 정보라는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대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사진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열선이 없다, 뭐 에어컨 돌리는 방식이고 키도 돌리는 방식이다, 이쪽도 이렇게 보통 사진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핸들 열선 버튼이 없다. 핸들 열선 버튼은 여기 보통 여기 밑에 숨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상세 옵션 정보란 보시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튜닝 됐는지,
많은 분들이 뭐 이거 몇 프로냐, 몇 ppm이냐,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잘 안 봅니다. 이것보다는 차 실물을 보고, RPM 부조가 뭐 떨리는지, 뭐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앞유리 깨졌는지, 사이드미러 깨졌는지, 뭐 휠 스크래치가 얼만큼 있는지, 뭐 이게 더 누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차가 뭐 추워갖고 떠는 것처럼 떨리는지, 그런 거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쭈르륵 보면은 79,000에 일단은 이거는 통과될 게 좀 웬만큼 통과가 됐는데 내비게이션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순정이 좋거든요. 순정이 왜 좋냐? 핸들 리모컨과 무조건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이랑도 호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것도 중간에 패널이 나간 듯하게 보이네요. 끄고 G 색깔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렌트력은 이 가격대 한 1200만원 밑으로는 다 무조건 거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4월까지고 뭐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이력조에 보면은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쭈루룩 쭈루룩 뭐 다 양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물을 봐야 됩니다. 참고만 하는 거고,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의례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들어온 날짜 10월 20일. 이전은 이제 다시 사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성능이 일단은 데이터가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휠 스크래치 상태가 다 괜찮다 라는 거. 그냥 깔끔합니다. 뭐가 없는데 그냥 사진상으로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 되어 있는 사진을 봤을 때 먼지가 많이 껴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실제로 봤을 때도 이 사진만 봐도 좀 깨끗하다, 이 사진만 봐도 좀 깨끗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열선이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 키도 없고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그렇습니다. 흰 색깔인데요. 흰 색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일단 그것만 체크해보고, 렌트 당연히 있고 이 가격대는 검사 날짜 내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5월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이 뒤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걸르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6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딱 사진을 보시면은 딱 6만이 아닙니다. 65,000km예요.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알고 보면은 뭐 TPMS,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부분 그 센서가 오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작동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끄고 보는 게 조금 이제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와봤습니다.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봤을 때 8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계기판을 보면은 84,000인데 중간에 패널이 조금 이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는 좀 이제 나중에 계기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해보면 성능기록부 날짜부터 봤을 때 9월이다. 일단은 애매모호 조금 통과 9월, 10월 2달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렌트 검사기간은 좀 여유 있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사고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면 조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참고만 하고, 후드 이제 본넷 쪽은 탈착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톡 박아서 판금 도장 조금 들어가고 본넷은 약간 틀어져서
이 부분은 이제 틀어진 부분 조정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여기부터 보면은 열선이 없기 때문에 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열선이 없으면은 조금 이제 약간 애매모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로 바로 보면은 84,756. 전 이런 게 좋습니다. 바로 볼 수 있는 84,767.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km 정도 약간은 조금 있고, 열선은 역시나 안 보이네요. 열선이 빠져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인데 프리미엄이 있다. 1000이 넘어가니까 뭐 깎고 나면은 뭐 1000이 됐든 뭐 조금 더 깎든 여하튼 이렇게 보면은 성능 기록 봤을 때 렌트력은 역시나 있고, 들어온 지는 좀 됐나? 검사 날짜가 많이 지나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은 10월 29일이니까 재성능 받았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가 없다. 뭐가 없고 다 양호다. 없다. 일단 여기까지는 기분 좋은데 여기가 많이 지나 있기 때문에 외판이 안 좋나? 이런 경우에는 옵션이 좋고 팔릴만한데 키로수가 9만인데 체크해보면 97,000 이렇게 돼 있고, 열선이 있어요. 핸들 열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없으니까 들어온 날짜 10월 29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들어온 날짜가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 성능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4개월 전에 받았는데 아직도 안 팔리면은 판매를 하려면은 재성능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출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비게이션도 괜찮아 보이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일단은 통과 상태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제 시작 가격에 가깝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타겟을 잡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더 둬서 한 1100만원대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거에선 요거를 받고 핸들 열선까지 있고, 이제 조금 볼만한 차가 이제 나왔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건 뭐지? 보면은 열선이 역시나 밋밋하게 빠져있고 하기 때문에 10만원 차이면은 요게 낫다. 일단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3페이지입니다. 쭈루룩 봤을 때 눈에 들어온 거를 보려면 키로수 짧은 걸 봐야 되겠죠. 5만 키로. 쭈룩 보면은 은색입니다. 열선이 역시나 빠져있기 때문에 빼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봐보겠습니다. 열선 시트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렌트 이력은 있지만 검사 날짜는 내년 2월까지 앞에 교환된 건, 아마 5번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 교환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약간의 판금 도장 조금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정면으로 받으면은 약간 7만 쪼개지고 그냥 이제 부분적인 판금 도장으로 살려도 될 만할 때가 있는데, 양 측면의 횡단은 직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틀어지고 하면은 보험 처리를 하고 여기 구겨지고 밀리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적인 판금 여기 이거는 꼬부라져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보통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보통 왼쪽으로 더 치중해서 운전석 쪽으로 약간 충격이 더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꼬부라져서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까지도 보험 처리로 다 교환을 해버렸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은 이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 시트가 혹시라도 있으면 저쪽에 있을 텐데, 전동 시트가 이 스마트 등급에는 없을 겁니다. 등급을 체크를 가끔가다 잘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이제 사진 해상도가 카메라가 좋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노이즈가 껴보이는 듯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일, 이런 해상도로 보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사진 각도가 패널 자체가 뭐 이제 뭐 약간 VA, IPS 뭐 이런 패널이 아니고서야 카메라로 찍을 때는 약간 이렇게 노이즈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퀄리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핸들 열선과 열선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휠 상태도 내 짝이 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LPG 차량입니다. 검정색 시트가 때가 좀 덜 타기 때문에 베이지 시트 찾으시는 분들은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차가 많이도 없고 금액을 또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찾기 어려우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7년 1월식이고 그 다음에 10만 킬로가 아직 안 지난 89,950 89,962km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더 늘어났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자 의견란 본넷 탈착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정면으로 받았을 확률이 있고 들어온 날짜 9월 22일로 추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1000은 넘어야 되죠. 그죠? 지금 보니까 열선이 있고 뭐 하려면 느낌을 봤을 때 흰색이니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색 열선 있으면 열선이라고 할 때 프리미엄이면은 시트가 전동 시트가 있으면 여기 표시가 될 텐데 이게 프리미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차를 매입하신 분께서 직접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있네요. 있으면 프리미엄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통풍은 없고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으로 돌려서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게 아니고 프로토 에어컨 일 때 이렇게 두 줄로 나오죠. 검정색 시트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96,000km예요. 저 같으면 아까 흰 색깔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게 또 6월입니다. 이게 날짜가 최근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끕니다. 이런 식으로 9월이 조금 이제 지났다라고 한다면은 3개월 8월 또 3일이었으니까 좀 오래됐다. 안 팔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차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로 가는 확률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가깝게 있다면 한번 보고 가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100까지 제가 생각했던 1100 이후로 보시는 게 1100 이후로 1100 이후로 보시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쩍쩍쩍쩍 1인 신조다 1100인데 내비게이션 역시 싸제. 아직까지는 정품 내비 한 번도 못 봤죠. 열선 있고 핸들 열선 있고 그냥 이 정도면 된다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키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있고 성능 기록부 검사 날짜 내년 4월 이런 게 기분 좋은 거예요. 지난 것보다는. 렌트 튜닝 없고 사고도 특별하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이력 조회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미세한 거라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조금 이제 다르니까요. 그리고 쭉 뭐 없습니다. 없고 프론트 휀다 교정 이런 거는 어딘가 톡 박은 데는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 들어온 날짜 10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살짝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도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진으로 보일 만한 부분은 해상도가 완벽하게 엄청나지가 않아서 사진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볼 수가 있죠. 시트가 뭐 찢어졌다든지 근데 비닐이 있기 때문에 좀 가린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추측이고 광택집 특성상 광택집이 엄청 많아요. 그 광택집을 어떤 딜러 분께서 어떤 광택집을 쓰느냐에 따라서 비닐을 씌워주는지 안 씌워주는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뒤에는 엄청 깨끗한 편입니다. 이쪽도 깨끗하고 그래서 가까운 쪽에 보면은 그냥 뭐 요게 있다 라고 하면은 뒤에 도색도 안 들어갔으니까 프론트 휀다만 교정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키로수 7만, 연식 17년 3월식, 연식 좋고 성능 기록 봤을 때 렌트 튜닝, 렌트 이력도 없고, 그러니까 볼만한 값어치가 있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싼 편이에요. 키로수 연식을 대비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서도 조금은 조정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갈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여기서 또 1100이 넘어가면 이미 이렇게 세대를 봤기 때문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었고, 그리고 또 뒤에 요것도 있었고, 1020짜리 요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가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본 것도 괜찮은데 뒤에를 더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 봤을 때 이제 키로수가 10만에 가깝기보다는 이제 7만 전후인 경우가 더 많죠. 키로수가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데 금액 차이가 50 정도 차이가 난다면 돈 더 주고 키로수를 줄일 필요도 좀 이제 있다라고 볼 텐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보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G색깔, G색은 별로니까 좀 안 볼게요 라고 하셔도 일단은 G색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품 내비는 또 아니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키로수가 6만이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찍어본 것 같아요. 렌트 튜닝 없고 사고도 없고 느낌은 좋습니다. 뭐 없고 들어온 날짜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단지 오셔서 너무 막 5대 넘게 꼼꼼히 비교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실제 와보시면요, 한 대 한 대 보는 과정이 굉장히 한 대당 30분에서 4, 50분 잡아먹습니다. 이동하고 차 꼼꼼히 보고 좀 앉아서 버튼 눌러보고 에어컨 히터 체크해보고 엔진 RPM 떨리는지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외판 괜찮은지 체크해보고 키 받고 또 움직이고 뭐 하는 과정이, 근데 이게 패널이 조금 나갔네요. 이게 고질병인가?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타면서도 계속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계기판 사진에서 미리 꼼꼼히 체크해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마 1200 넘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10명 중에 7, 8, 9분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잠깐만 1000에 가깝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키로수가 극적으로 뭐 이제 100만원 쓴다고 해서도 극적으로 키로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자면은 뭐 보상이 되는 부분은, 돈 더 주고 보상이 되는 부분은 키로수가 뭐 9만에 가까운 것보다는 7만에 가까운, 이렇게 하자니 또 이제 금액이 대비했을 때 키로수가 안 줄어드는 것 같고, 차라리 아까 17년식이 더 나은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5만 키로 가자니 은색, G색 이런 쪽으로 가면은 키로수는 많이 줄어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또 있고 하니까 뒤에 차량들이 저 같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키로수가 5만입니다. 근데 들어온 날짜가 이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끕니다. 4만 이런 거는 돈 더 주고 볼 수 있을 텐데, 약간 색깔이 차라리 은색이 낫다, 이 색깔이 좀 별로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색깔 괜찮은데 왜 그래? 보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연식이 아까 본 것보다는 좀 떨어지죠. 교환도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보는 그 손님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보시는 그런 관점들이 얼추 다 비슷한데, 다른 경우는 전 흰색 살 거예요, 다른 색은 안 볼게요 라든가, 아니면 다른 색도 뭐 괜찮아요, 금액만 뭐 괜찮으면 볼게요 라고 하시면은 이와 같이 아까 1020짜리도 있었고 뭐 1100 언저리 차량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는 건가 모르겠네.
9페이지까지 가면은 이제 키로수 10만까지니까 올라가면 극적으로 뭐 3만 키로 프리미엄도 나오는데 1400까지 쓰실 분은 10분 중에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 금액까지 쓰실 분은 10분 중에 한 8, 9분 정도, 이 금액까지 쓰실 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보상은 전동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통풍은 또 없고, 이렇게 보면은 키로수와 연식의 메리트로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정품 내비는 또 들어오고 깔끔한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400까지 언저리 쓰면서 이제 보상이 오기에는 9페이지는 좀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과 이쪽 가운데 한 요 정도 금액이, 요 정도 때가 조금 이제 적절하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너무 빡빡하다, 힘들다 라는 거예요. 오늘 10만 킬로 미만만 봤는데 난 10만 킬로 이상 볼 건데? 그럼 싸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장고장 조금, 냉각수,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2개, 이런 거 거의 당첨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다 블랙박스 없으면, 아니 블랙박스 있는 거 고르면은 많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블랙박스가 좀 옛날 거라면은 AS가 또 안 되는 부분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도 작동은 돼도 무용지물, 충격만 받아도 뭔가 데이터가 날아가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썬팅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제가 딱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1100부터 14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느낌은 1000에서 한 1200 사이, 이 200만원 텀 안에서 1100 전으로 고르시는 게 조금 적절치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제 사이트 클린카지.com에서 보시면은 이 내용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결론을 도출하려면 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싼 범위 내에서 그냥 적정선에서 고르시려고 하시겠죠. 키로수가 5만 키로 이하로 가려면은 1300 전후가 될 것이고, 키로수가 한 8, 9만에 가까워지면은 1000에서 1100만원 대로 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예 열선도 없는 그런 쪽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900 전후가 될 것이고,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범위는 1000에서 12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도 보셨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서 고르실 때는 구매할 것처럼 보시되 고르지는 마시고, 일단은 고를 것처럼 보시되 고르지는 마시고,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르는 거는 만약에 저한테 오신다면은 저와 같이 고르시면은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실제 매매단지 오셨을 때 손님분들의 반응을 그냥 느껴보고 그거에 미루어 짐작해서, 유형은 색깔을 중요시 하시는 분, 아니면 색깔도 상관없다, 그냥 적정한 거.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조금 대중적인 많은 분들을 제가 배웠을 때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추측을 해봤을 때 1000에서 1200 사이다 라는 거를 오늘 봤습니다. LF 소나타 LPG 요청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제가 LPG만 이렇게 해도 한 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 설정으로 금액을 50만원을 올리면은요, 이 금액이 1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게 원래 820짜리인데 50만원을 빼고 0으로 하면 제가 방금 50만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820. 이게 원래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환경 설정으로 금액을 90만원 올리면요, 90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차인데 다시 0으로 빼보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시세를 좀 공부해 두시면 그냥 이제 구매할 조건대로 1000에서 1200을 달달 외우시고 그 안에 있는 매물을 좀 얼추 보시면은 나 비싸게 이거 내가 봤던 차인데 왜 여기선 비싸게 보이지? 라는 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세 공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 사고 싶어. 그러면 당하시는 겁니다.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제 시세 공부 안 하셨다 하면은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게 신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비싸게 사시는 거를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세 공부를 꼭 하시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여러분들께서도 해안과 안목이 생기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 꼭 하시면 좋겠어요. 난 공부가 좀 이제 머리도 많이 굳어갖고 공부 어려워. 막 이렇게 하셔도 그냥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세를 보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한 일주일 정도 아무 차나 이렇게 클릭해 갖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79,000, 15만. 계속 2번, 3번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워집니다. 사람 머리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자주 보면은요, 뉴스 기사도 요번에 미국 대통령 누가 당선됐죠?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직접 구매하실 거면은 보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앞쪽에 한 10가지 정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경 설정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시세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10-8581-8953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고자요. 고다요. 성격이 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꽉 막혔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가 오셨을 때 한 예를 들어서 10통이 오면은요, 그 중에 10분 다 저한테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세네 분 정도 5분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0통이 오면은 10분 다 저한테 구매 못 하실 거 압니다. 뭐 이제 영업상 멘트로 이제 최대한 저한테 오시게끔 제가 해드리려고는 할 텐데 가끔 저랑 안 맞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좀 이제 너무 저한테 공격적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본인 분의 그 생각이 너무 강하시거나 하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제가 욕먹을 바에는 돈 안 버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손님분과 웃기만 하는 거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차량을 이렇게 봐드리는 거는 욕 안 먹을 차를 팔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차량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봐드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는 남이고 아무래도 100% 신뢰를 할 수 없으니 다른 분을 또 이제 초빙을 하셔갖고 전문가분을 저한테 이제 모시고 와서 다양한 각도로 보시겠다라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조금 이제 신뢰가 될 수가 있어서 고객님께서 조금 이제 죄송하게도 조금 이제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 부분이 있고, 이제 오시면 보험 이력 조회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는 제 생각으로도 조금 이제 그렇지만 한 2-3분 정도 바뀐 것 정도는 그 현 상태를 보고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합니다. 무조건 저를 맹신해 주십사라는 게 아니고 방문해 주시기 전에 제가 이제 구매 결정하는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제가 꼼꼼히 이렇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손님분과 거래를 못할지언정 만약에 다른 분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웃기만 하는 좋은 거래만, 제가 돈을 못 벌더라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강릉에서 구매해주신 LF 소나타 LPG 구매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항상 안전 운행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량도 100점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릉 탁송 거래 했을 때 금액이 1100에 가깝기보다는 1200에 가깝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키가 있었고, 그리고 또 흰색이었고, 내비게이션이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차량이 좀 깔끔하긴 했습니다. 이게 LF 소나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닫을 때 좀 통통, 다른 문은 좀 묵직하게 닫히는데 운전석 문은 조금 이제 다른 차도 보니까 이런 좀 이제 가볍게 닫히는 듯한 부분이 좀 고질병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운전석 문이 너무 가볍게 뭔가 이제 안에 철판통 울리는 듯한 그 울림이 조금 이제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은 좀 이제 고질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진 미션 RPM 많이 안 떨리고, 침수차인 거 그 고무 패킹 다 뜯어보고, 그 다음에 그 벨트 밑에 라벨도 한번 봐보고, 다방면으로 이게 부식이 좀 이제 강원도라든가 아니면은 완전 바닷가에 붙어있는 바다 바로 보이는 쪽에서 탔던 차량은 해풍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인천에서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인천차가 아닐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인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이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거의 여기부터 인천 경계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30, 40km면은 좀 먼 거리거든요. 거의 그 정도 넓어요. 이렇게 인천 길쭉하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수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여하튼 또 뒷말이 길었고요. 3,000% 또 빠졌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매물은 여기 클린카지.com에서 좀 고르지는 마시고 고를 것처럼 시세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고르실 차량은 방문하셔서 그 공부하신 내용 바탕으로 저와 같이 골라보시는 걸로 하시면은 아무런 전략 없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진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